중국 내 여론의 방화벽에 막힌 게 3개월이지만 진실에 대한 의혹은 더 커지고 있고 침묵의 방화벽에도 정의가 꿈틀거리는 일들이 생기고 있답니다. 목숨을 건 내부 고발자들이 용기를 내어 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정말 이건 목숨을 내놓은 것이고 그만큼 위의 사건이 중국인에게 각인이 세게 온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사건 관련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하나는 비극이 벌어진 그날 밤에 대한 증언자와 파티에서 포착된 두렵고 무서웠던 상황에 대한 증언이과 다른 하나는 그의 삶을 옥죄었던 배후 세력의 실체를 폭로하는 내부 고발인데 배후 세력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서 자꾸 불어나고 넓어지고 갈수록 양파입니다. 갈수록 저들은 대놓고 그래 본들 니들이 어쩔 건데 한다네요. 나원 참 역시 붉은 방화벽이여 잉그려. 이 일은 단순 사망 사건이라 치부할 수 없는 일인 것이 먼 훗날이나 아님 더 짧았으면 하지만 이 사건은 연관성이 사람과 영혼, 악과 선, 지구인과 우주까지 연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기 위해선 어둠이 밝아져야 하기에 정의의 목소리가 곧 비치기에 저는 시대에 따라 문화적인 네트워크 통신으로 지구촌이 함께하고 있고 또 깊은 연관성들을 편하게 모두가 말할 날이 오면 좋겠네요. 그날 밤 8시경 VIP룸에서 현장에 있었던 직원의 증언입니다. 화려함으로 가득한 파티장 구석. 우몽은 홀로 앉아 있었지만 그 분위기와는 확연히 다른 극도의 긴장감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몇몇 남성들이 그를 둘러싸고 무리한 접대를 요구했고 우몽은 손을 떨면서도 그 요구를 피하기 어려워하는 듯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상황은 침묵을 넘어선 강압적 형태로 흘러가고 있었고 진짜 의혹은 밤 11시 다른 직원 샤오웨이의 목격담에서 시작되는데 룸 근처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둔탁한 소리를 들은 그는 문틈으로 내부를 둘러보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는데 한 거구의 남성이 우몽을 제압하려는 듯 움직이고 있었고 우몽은 필사적으로 이를 벗어나려 저항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변이 흐트러져 있었고 우몽의 복부 쪽 셔츠는 심하게 손상된 상태였다는데 인기척을 감지한 남성은 살기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면 눈을 공공공해버린다며 으르릉거렸고 직원은 공포에 질려 도망을 쳤는데 잠시 후 다시 확인하니 충격적으로 처참한 장면들이 진행 중인데 이 남자들이 멍롱을 제압한 상태에서 강제로 술을 통째로 들이붓고 있었고 꽃무늬 셔츠를 입은 남자는 말을 듣지 않는다며 욕설과 함께 들고 있던 술병으로 우몽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그것은 파티가 아니라 명백한 집단 폭행이었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청소하러 들어간 직원은 더 소름 끼치는 흔적을 발견합니다. 수십 개의 빈 술병 중 하나에 묻어있는 선명한 붉은 자국. 술과는 확연히 다른 피의 흔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공포심에 외면했지만 나중에 우몽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고서야 그것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두 남성에게 질질 끌려나가던 우몽은 이미 의식이 없었고 고개는 힘없이 꺾여 있고 다리는 간헐적으로 경련을 일으켰으며 단순한 만취 상태가 아닌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다고 하네요. 다음 날 경찰이 들이닥쳐 현장을 봉쇄하고 증거를 인멸해가면서 직원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지만 우몽 어머니의 절규를 보고 뒤늦게나마 용기를 낸 것이라 합니다. 두 번째 거대한 배후, 감시와 통제의 카르텔. 두 번째 증언은 우몽을 가까이서 지켜봤던 지인 A씨의 진실 폭로인데 그는 우몽이 세속적인 욕심이나 경쟁심이 없는 순수한 사람이었으며 그의 선한 성품이 오히려 거대한 악의 구렁텅이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다고 한탄했다 합니다. 이거 우리 모두가 약점이 된 거 밥이 된 거라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게 아니라도 빠져나오기 힘들지요. A씨는 우몽이 특정 권력 집단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한 대가로 표적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배후에는 리밍이라 불리는 남성 권력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공산당 핵심 가문의 일원으로 추정되며 막강한 정치적 배경을 이용해 잔혹한 방식으로 타인을 통제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게 표적이 된 이상 우몽에게는 탈출구가 없었습니다. 소속사 테니의 실체는 겉으로는 기획사지만 A씨는 그곳이 수천억 위안대의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폭로했으며 매니저 두창은 우몽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24시간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교도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두창은 인터뷰 중에도 우몽의 발언을 위압적으로 제지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진정한 알아서 기어주는 일꾼이네요. 덩치만 컸지 비열한 깔창. 이러니 내가 진정한 남자가 멍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몽은 이 감옥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다른 소속사로 이적을 시도했지만
2억 위안 하나 약 380억 원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위약금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 좌절했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텐이라는 통제 시스템에 다시 갇히고 A씨는 중국 연예계 전체가 검은 세력과 깊이 결탁되어 있고 연예인은 그저 쓰고 버려지는 도구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답니다. 세 번째, 죽음 속에 숨겨진 마지막 암호 고유몽 우몽이 남긴 흔적들은 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시사하는 점은 팬들은 반려견의 이름 후즈를 자유를 잃은 상태를 빗댄 언어 유희로 해석했으며 영상 속 그의 불안한 눈빛과 미세한 떨림은 지속적인 통제와 공포에 시달렸음을 보여줍니다.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그가 생전에 사용한 택배 수신자 이름에서 발견되는데 고유몽. 이 이름은 영화 속에서 적에게 고문당하면서도 조직의 비밀을 지키다 죽음을 택하고 자신의 몸에 암호를 새겨 메시지를 남긴 스파이의 이름인데 우몽이 스스로를 고유몽에 빗댄 것은 나는 지금 감시받고 있으며 내 죽음이 묻히지 않길 바란다는 절박한 최후의 구조 신호였을 수 있다는데 죽음을 피하려 노력은 많이 했지만 깔창이 항상 집 지키는 개 역할을 잘해줘서요. 사건 현장 주변에서는 배우의 존재를 짐작게 하는 인물들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사람 오로라 주차장서 대화 나누는 장면에 오로라 말이 자주 나왔지요. 오로라한테 가져가야 된다고 오로라한테 간다고 등 그의 조부는 중국 현대사의 핵심 권력자 리펑. 사건 현장의 법 위에 존재하는 홍색 귀족 가문의 일원이 있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SN컬처 CEO 지다오는 출처불명의 거대 자본과 비상식적인 경영 방식으로 불법 자금 세탁 창구 의혹을 받아온 SN컬처의 수장으로 추정되며 위가 준비하던 798 예술구 사진전 역시 이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거대한 권력과 자본, 실종, 어린이들의 이동 등 카르텔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톱스타들의 의문사 및 실종 그리고 스승의 검색 기록 조작 사건 등 붉은 우산이라는 은유로 권력이 진실을 덮는 방패 아래 연예계가 침묵하는 배경을 설명합니다. 네 번째, 과학적 추적. EVP 실험이 기록한 목소리 의혹이 끊이지 않자 EVP 과학적 방법을 이용해 진실을 묻는 이례적인 추적 방법시로 실험팀이 우몽의 이름을 부르자 EMF 수치가 급격하게 반응하며 노이즈 속에서 누가 부르고 있지? 라는 첫 메시지가 기록되었습니다. 진실 추궁. 자살입니까? 타살입니까? 라는 질문에 고통스러운 파형과 함께 죽였다. 라는 강렬하고 단호한 음성이 포착되었습니다. 유서의 행방을 묻자 그들이 불태웠다. 는 답이 돌아왔는데 나머지 남긴 글들이 모두 손에 들어갔나 봐요. 유서가 엄마 손에 들어갈 리가 없지요. 그런데 제가 듣기론 유서든 뭐든 한 개만 써놓은 게 아니라 들었고 나머진 발각으로 소각되었나 봐요. 감금 장소 물음에 지목한 장소는 798 예술구였습니다. 그곳이 단순한 전시장이 아닌 통제를 거부한 이들을 위한 비밀 감금 장소였음을 확인되는 말이네요. 고통에 대한 물음엔 가까웠던 동료 여자 송편에 대한 질문에 보고만 있었어. 웃었어. 라는 배신감을 토로했습니다. 또한 판때기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둘이었어. 신체 일부가 손상되었다 팔이 부러졌어. 라며 구체적인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비극의 원인, 이 모든 비극의 핵심은 불법 자금 세탁 증거가 담긴 저장 장치였습니다. 그는 아버지께 전해줘. 컴퓨터 안에 있다. 며 절박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역시 삼킨 게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다더니 맞네요. 근데 이 말이 들어가면 정말 위험한데 이런 말은 빼고 올릴 것이지 아쉽네요. 마지막으로 어머니와 사촌에 대해서는 찾지 마. 위험해. 그들이 지켜보고 있어. 라며 남은 가족의 안전을 극도로 염려했습니다. 저번 달에 엄마는 살아있을 거란 생각이 든 게 멍롱이 엄마에 대해 돌아가시어 슬퍼하는 거 한 번도 안 나오고 걱정만 나오고 또 친척집과 양미집에 있다는 둥 그런 말들 나왔는데 이것도 제가 이제 멍롱이 말을 하니 올립니다. 혼자 그러면 노피셜 조회수 빨려고 한다고 생각하실까 봐요. 전 혼자 살아 계시겠는데 한 게 모두들 네티즌들과 전체 영상들에서도 다들 돌아가신 걸로 결론을 보더라고요. 근데 나중 느낌은 좀 달리 오고 오열하시는 걸 보셨다고 하고 아직은 살아 계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미집에 있으면 조용히 해야지. 왜 그걸 또 알리는 네티즌도 있어 조심스럽고 양미는 아닐 것 같아요. 다음은 놀라운 순간의 현상이 이 내용을 세상에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장비의 수치가 한계를 넘어 폭발하듯 치솟으며 격렬한 외침이 기록되었습니다. 공개해라. 곧 온다. 그들은 대가를 치를 것이다. 격렬한 외침이 있었어요.
우몽의 죽음은 중국 사회 깊숙한 곳에 거대한 권력 구조 그림자를 드러내는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오르며 엄청난 충격을 주고 도미노처럼 연결된 검은 것들이 드러나지만 방화벽이니 외부서 아무리 그래도 자국 나라 일이니 신경 안 쓰고 자국에서 뭔 소리가 들려도 꿈쩍 안 하는 게 이게 현 시대의 헤게모니 속의 카르텔이고 카르텔 속의 헤게모니인 것에 대한 상징적인 본보기이며 또 멍의 전 보조인 대빙 이 침묵을 깨고 공개한 편지 내용이 우몽의 생전 고통과 신념을 세상에 알리고자 한 말은 우몽이 작은 선행이라도 반드시 하고 악행은 절대로 하지 않는 신조를 가졌으며 주변 사람 걱정 때문에 괴로움과 압박을 혼자 감당했다고 증언합니다. 우몽의 전 보조였던 대빙이 침묵을 깨고 편지를 공개하며 그의 생전 마지막 시간들을 세상 앞에 꺼내놓았습니다. 우몽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는지를 또렷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입니다. 우몽은 생전 늘 나는 대선인이 아니다 다만 옳다고 생각한 일을 할 뿐이다 라고 말하곤 했고 작은 선행이라도 반드시 하고 작은 악행이라도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신조를 평생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대빙은 위가 2022년에 퇴사했음에도 마음 깊숙이 남아있는 죄책감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몽을 떠올리면 미안함이 앞선다고 고백하며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곁에 있어 주지 못했다는 말로 스스로를 자책하며 우몽이 주변 사람들에게조차 자신이 겪는 괴로움과 압박을 숨겼던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걱정할까봐 그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이건 걱정 끼치는 일이 아니고 차라리 알렸어야지 드러났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편지 마무리에는 너의 선심, 너의 선행, 너의 선의는 내가 매일 한 행동 속에 모두 남아있다. 그에게 있어 우몽의 인생은 단순한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가 아니라 평생 선을 실천한 수행자의 길이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진짜 이거 정말 너무 찰떡 표현 같아요. 저도 이 생각 항상 들었고 그래서 살아있는 천사를 본 거고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자란 생각이 태어나 처음 든 사람입니다. 저 말고도 모두들 이런 생각에 동의하시고 다들 아깝다 진짜 천사다 이 사람은 일반 사람이 아니란 말들이 굳이 선에서 좋게만 해주려 하는 말이 아니라 진정 우러나오는 말들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진짜 전 이런 처음입니다.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봉사자 많지만 모든 것을 통틀어 이 사람 그냥 사람 같지 않다 그 생각이 그동안 사건 정리하면서 항상 들었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아깝단 생각도요. 그런데 멍롱의 높은 차원과 틀리게 실제 현실은 참혹했다는 건 다들 아실 거고요. 대빙이 말한 단서들은 위가 오랜 시간 동안 정신적 압박과 보이지 않는 위협을 끊임없이 견뎌내면서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았고 무대에서는 누구보다 밝고 따뜻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실제로 그는 깊고 무거운 고통을 혼자 감당해온 사람이었고 또 대빙은 똑똑함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선함은 선택이다라는 문장을 남겼어요. 우몽은 자신의 능력이나 타고난 재능보다도 선함을 선택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었다는 뜻인데 그러니 진정한 수행자지요. 견딜 수 없는 압박 속에서도 남을 먼저 생각하고 끝까지 선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결단코 단언컨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재 방화벽 쪽에선 온라인 통제 장치를 가동하고 있고 게시물 및 계정을 봉쇄해다 적극적인 네티즌들을 차 한잔 하러 오라고 하면서 공안에 소환하여 압박하고 있고 또 2번 정도 부재 중이었다고 응하지 않으면 주거지를 직접 방문하는 등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고요. 그런 통제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에서 편지 보내기 운동과 정의의 차량 시위가 진행 중인데 네티즌들이 베이징으로 편지를 대량 발송하는 편지 보내기 운동이 활발하며 우표 부족을 언급할 정도이고 상하이 번화가에서 정의를 위해 싸운다는 문구를 단 차량과 오토바이들이 등장해 네티즌들이 정의의 사도라고 박수를 보내고 있어요. 한편 국제 서명 운동이 70만 명을 돌파하며 사건이 국제적 이슈로 부상 중의 서명 운동으로 100만 서명 달성을 목표하며 사건이 국제사회 속에서 잊히지 않도록 기록을 이어가려는 열정들이 이어지는데 서명 운동 후 이메일 인증도 해야 된다는 걸 몰라서 숫자가 늘어나질 않는다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커가 숫자를 다운시키는 사태가 종종 있었고 그걸 분명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인증하고는 별개 일이었지요. 5번째 우몽 사건과 연관성이 지적된 망고 슈퍼미디어의 주가가 급락하며 시가총액 수십억 위안이 증발한 건 네티즌들의 분노와 불매 심리가 작용하며 폭락했는데 오히려 망고 측은 오만한 발언으로 대응했다가 다시 역풍을 맞아 아주 폭락을 깊게 겪고 있는 중이지만 네티즌들은 쫄딱 망해도 된다고 고소하다고 합니다. 멍롱 사건의 배후에 림베이시엔이
구망고 슈퍼미디어가 림베이시엔 옹호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간접적으로 연관됨을 인정하는 분위기고, 데나이 감독의 영화 세상에는 내가 없다가 관객 없이도 정확히 16장씩만 팔리는 현상은 처음에 세탁 얘기 방법 때 얘기 드렸죠. 무관객, 풀자석, 풀상영 기록이어 박스 오피스 세탁을 통해 지하 자금을 합법적 영화 수익으로 바꾸는 전형적인 돈 세탁 구조랍니다. 핵심 권력자로 주목받는 이는 테나이룽이 정치 자본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거대한 권력자로 지목되고 있고, 림베이시엔의 그래서 우몽을 25세 때부터 위협했다는 메시지와 우몽의 생전 절규가 일치함이 드러남 공직자, 기업가 네트워크를 통해 여론 조작 및 검열 작업을 수행하는 배후 세력으로 추정됨. 최상위 의혹 삼치의 비정상적인 초고속 승진과 막강한 배경이 의혹의 중심에 있음. 실제 아버지가 핑의 형일 수 있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고, 삼치는 18세에 차관급, 10년 만에 중앙부처 차관급으로 승진했고, 우몽이 25세 때부터 협박당했다는 시점과 그의 등장 시점이 일치하며 위에 열렬한 팬이며 족쇄였고, 사건 후 완벽한 침묵으로 일관하여 두려움이 없는 붉은 우산 그늘의 보호막 아래 있어 겁날 거 없단 소리가 나옵니다. 우몽의 죽음은 정치, 자본, 권력, 여론이 얽힌 거대한 시스템의 균열을 드러내는 사슬이고, 중국 내부의 노동 공부 시위, 인터넷 자유도 최하위 평가 등 사회 내부의 긴장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멍롱이 그토록 굽히지 않은 옳은 일과 영혼이 돼서도 계속 외치는 투명과 악의 존재들, 이건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걸 그는 알기에 아바지를 청했습니다. 길을 가면 길이 생기고 굳어진 길은 새 길이 되니 우리 이 문제가 항상 단순 억울한 사망이 아니란 것에 생각해봐야 될 것이고, 멍롱의 정의가 이뤄진다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